로키 산맥의 도시, 청정수의 도시, 콜로라도주 덴버입니다. 콜로라도 강의 맑은 물과 함께 나무도 많아 이곳의 공기는 여느 도시보다 쾌적합니다. 평균 온도를 봤을 때 여름에는 섭씨 23도가량을 유지하며 겨울에는 영하 1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2016년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또 콜로라도 강에서 흐르는 청정수로 인해 이곳에서 만든 맥주는 일품입니다. 한국 가수 중에는 에일리가 덴버에서 태어나 자라났으며 미국 가수 존 덴버는 이 도시를 너무 사랑해 이름을 덴버로 지었다고 합니다. 시원한 맥주의 도시, 마일 하이 시티 덴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덴버는 마일 하이 시티라고 부르는데요. 마일 하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해수면으로부터 정확하게 1마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덴버라는 이름은 도시가 탄생할 당시 시가 속해 있던 캔자스 준주의 지사 제임스 덴버의 이름을 따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주 외에도 준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임스 덴버 지사님은 재임 기간 동안 덴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도시는 또 1차 대전 이후에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 성장의 발판이 된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KK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KK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865년 12월 24일 남부군을 퇴역한 6명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 다음해 6월 정식으로 출범한 단체입니다. 시작은 테네시주 훌라스키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발했으며 이후 덴버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의 지부를 설립하며 그 세력은 확장됐습니다. 명칭은 쿠클럭스 클랜으로 그리스어로 원형을 뜻하는 쿠클럭스와 집단을 의미하는 클랜을 C가 아닌 K로 갖다 붙이며 KKK로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백인을 상징하는 흰 복면과 가운을 두르고 백인 우월주의를 외치며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동성애차별, 기독교 근본주의 등을 사상으로 내세웁니다. 이놈들이 십자가에 불을 붙이는 모습은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초창기에 이 자식들은 흑인들을 상대로 집단 구타는 물론 살인 방화까지 저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때 450만 명까지 회원이 늘어나기도 한 이놈 자식들은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백인들에게도 공격을 서슴지 않았으며 동양인을 비롯한 소수계와 캐톨릭, 유대교 신자들도 배척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해체시켰고 국민들도 이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조직은 다시 실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왕성하지는 않지만 미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짜증나고 소름 끼치는 이 집단의 회원이 되려면 미국 내 거주자는 $40, 해외 거주자는 $45를 내면 된다고 인터넷에 버젓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조건은 백인이어야 하고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며 타인종과의 연애 경험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회교도 그리고 동성애자는 더더욱 안 된답니다. 한쪽에서는 인종차별주의 그룹이 아닌 순수한 종교단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콜로라도 교통의 중심 유니온 스테이션입니다. 22개의 게이트에는 기차뿐만 아니라 전철과 지하철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1881년에 개통된 후 1894년에는 여성 화장실에서 일어난 화재로 역의 일부가 소실된 후 1914년에 다시 완공됐습니다. 이후 2012년에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4년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현재는 112개의 객실을 보유한 크로포드 호텔이 들어서 있으며 소매점과 식당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공사 당시 5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이 중 3억 달러는 연방교통국에서 지원했다고 하니 미국 정부가 얼마나 부자인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마는 다시 생각해보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들이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월급 봉투 받을 때 세금 떼고 나면 얼마 남는 것이 없어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화가 납니다. 덴버의 심장에 흐르는 아름다운 강 사우스 플랫 리버입니다. 콜로라도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잇는 이 멋진 강은 683km의 길이로 원래는 아라파오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스페인 탐험가들은 이 강을 고요한 강이라는 뜻의 리오 차토라고 불렀습니다. 1702년에는 리오 헤수스 마리아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건조한 대평원을 피해온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강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착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전거를 타고 산책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추천합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3시간째 제자리네요. 안타깝습니다. 덴버에서 3시간가량 차를 타고 움직이면 그 유명한 로키 마운틴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맥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부터 미국의 뉴멕시코까지 남북으로 4,5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콜로라도의 엘버트 산으로 해발 4,401m입니다. 평균 높이가 3,000m를 넘어 미국의 대륙 횡단 시 가장 걸리적거리는 산맥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고지대에 건설한 아이젠하워 터널이 개통되며 불편함을 덜어냈습니다. 야끼만두 서비스요. 오늘따라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시는 군만두가 땡기네요. 오늘의 서비스 영상입니다.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쿠스필드는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인데요.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해발 1600m의 고지대에 있어 낮은 공기 밀도와 습도로 인해 홈런이 쉽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분석해보면 정확히 해수면 높이에 위치한 양키 스타디움과 비교했을 때 타구의 비거리가 10% 정도 더 나옵니다. 또 콜로라도 로키스는 귀여운 공룡 형상을 한 딩거라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딩거가 마스코트로 만들어진 이유는 구장의 건립 당시 현장에서 6,6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공룡의 뼈가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병현과 김선우가 이 팀을 거쳐갔는데요. 2000년대 초반 몽 감독이 스포츠 기자를 잠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친절하게 인터뷰를 해주던 기억이 납니다. 덴버로 여행 갈 경우 쿠스필드에 들러 시원한 쿠스 맥주 한잔하며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